계속 할 건가 아니라면 이걸 공부할 건가? 계속 해야죠. 해주시고요. 229페이지 할 차례죠? 네. 해달라고. 그 이제 그 성탄절은 말이죠. 서양의 그 새해입니다. 서양에서 그 전날이 이제 뭔가 동지고 우리 동지는 5월 2일이었죠. 그래 보통 이제 그 동지락 하는 게 음력하고 양력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 동지는 그냥 그건 줄 아시면 되고요. 원래는 동지락 하는 건 태양을 이제 근거로 해서 양력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에서의 동지는 이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일을 이제 사실 태양의 부활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해가 이제 그때부터 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 그 이집트로부터 로마 시대까지 모든 성인들의 생일이 25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도 거기 붙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태양 숭배라 하는 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타당한 게 아까 제가 있지만 태양의 그 에너지가 1%만 늘어도 안 되고 1%만 줄어도 이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당연히 태양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생명은 빛하고 관계되니까. 그리고 태양은 하루가 아니라 매 순간 수십 개의 수소폭탄 같은 그런 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우리가 이 지구까지 오는 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추정한 태양의 수명은 한 50억 년 정도 보는데 그때 태양도 이제 이렇게 나중에 죽습니다. 네? 이게 푹푹 하다 팍 터져서 그냥 죽어버리는데 그럴 때면 이제 태양이 영향을 받아서 아마 지구도 불이 타서 아마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도 이제 이 지구도 역시 불이 타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 우리 중생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환경으로 또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라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중생이 살기 위한 하나의 환경의 조건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우주 주기는 이제 성주 개공을 반복하거든요. 예. 자, 제일 처음에는 공입니다. 공간 입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공간 입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루어지면은 머물어요. 머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괴됩니다. 예. 파괴되면은 다시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또 요리 옵니다. 사라져 비어져 버리거든요. 비어지면은 또 이 공간 입자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불교에서 보는 우주라 하는 거는 순환론이에요. 지금 이제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헛짓 많아요. 불교적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이 빅뱅 이론이라는 한 번만 폭발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공이잖아요. 공.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개가 일어나죠. 개.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또 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주, 괴, 공으로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이 수학적으로만 0이 있죠. 그 다음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이 들어있죠. 10은 0 끝에 공자가 붙었어요. 요 0자. 그럼 같은 겁니다. 설사 이것이 다시 11, 12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에 20 딱 하면 또 공자 또 있으면 이 공인, 이 공이나 이 공이 딱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 여기에
자연히 무한의 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건 0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우주의 순환도 이 공이라고 하는 건 공간 입자 때문에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몸에 이제 뭐 수소나 산소라든지 그 다음에 인이라든지 황이라는 이런 입자는 되게 초신성에서 왔다 그랬죠. 네. 그래 몸의 이 고향은 정말 초신성이에요. 지구라든지 태양보다 수십 배 큰 별이 폭발하면서 한 3분 사이에 다 이루어진 입자가 우리 몸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성주 개봉을 안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생로병사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한은 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누구에게 개개는 다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죽지 않는 태양이에요. 근데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저 태양은 언젠가 죽을 운명을 갖고 있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다은경 같은 게 있죠. 비로자나 보살의 수많은 세계를 20층을 한 세트에 수많은 세계를 만들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시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만들어진 세계는 부처님 음성과 빛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파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원이 뭔가 마음이에요.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태양, 지구 이 밖에 있는 저 태양하고는 전혀 다른 태양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고향은 저 초신성이지만 마음의 고향은 어딜까? 근원이? 예? 공일까? 이건 공간 입자를 공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생로병사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 빛이거든요. 이걸 이제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뭐 휴건이 인해 가지고 뭐 멸망한다 이런데 겁을 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만일에 몸뚱아리를 자기로 삼으면 몸이 부서지고 이런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불안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결국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본성이 죽지 않는다. 청정심은 생로병사가 없다. 탐진치가 없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불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건 하나의 순환 구조에서 봐가지고 이 무너지는 게 종말에서 이렇게 무너지지만은 결국 다시 이게 우주의 순환 구조로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래 보십시오. 299페이지, 229페이지를 보십시오. 참.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이석영 교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초신성이 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고 그거는 몸뚱아리는 그렇다 하지만 마음이 본이 어딘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계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이 청문할 때. 자, 몸풀기와의 자세에 대해서. 자, 이 몸풀기 운동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5분 정도인데 나로파의 기본 육체 운동 6가지입니다. 이게 TV 밀고 요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몸 운동을 왜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 육체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몸에 몸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잘 알다시피 몸이 아주 굳어 있거나
몸이 상태가 이상할 때는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 들어가기 전에 이게 몸풀기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요가 좀 하고 하면은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집어 넣었어요. 거기에 이제 1번 보면은 먼저 두 손을 몸 뒤쪽 바닥에 짚고 두 다리를 올려서 진동을 일으키던 맹렬히 흔드는 동작을 3회 가량 한다 그랬죠. 두 다리를 막 이렇게 뜨는 거는 몸의 신경총을 해방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반가부제는 평지한 상태의 두 손을 무릎 위에 이제 짚은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허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봐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 하니까 좀 멋쩍다. 저도 합니다. 이건 이제 우여접기라고 하는. 시계 방향인가? 이렇게 하면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허리의 신경총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손을 다음은 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펴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펴고 펴면서 이제 손에 힘을 빼고 손을 이렇게 막 털면서 그 다음 어깨까지 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깨의 신경총을 이제 해방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두 팔을 어깨까지 올려가지고 가슴에 쭉 내밀 때 힘차게 앞뒤로 이제 저어주는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대접기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6회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다섯 번째는 두 팔 앞으로 쭉 해가 올려 좌우로 힘차게 상체를 따라가면서 3회씩 비틀어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비틀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안 올리고 어깨가 조금 잠도 깨고 좌우로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입을 벌린 채 목을 좌우로 3회씩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봐. 입을 다물지 말고 벌린 채로 이런 식으로. 뭐니도 뚝뚝뚝뚝 소리 나는 사람은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들려요? 성질 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린다 앞뒤로 4에서 6회 정도로 왔다 갔다 해준다 이게. 왔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목 있는 근처에 있는 신경총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 다음 두 손을 짚고 용수처럼 뛰듯이 몸을 다리를 이렇게 세웠다가 힘차게 뜯기를 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몸을 웅크린 다음에서 온몸을 막 다 진동이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죠. 마음속 우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이제 손으로 스탬프 줘가지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해봐도 5분 정도 하면 충분히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몸이 기혈이 돌고 몸이 이제 아주 풀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세를 딱 하면 훨씬 잘 된다. 우리도 오늘 이거 하면 좋겠네. 저기 먹고 매일 에브리데이. 맞아. 수행하기 전에 항상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빠른 방법입니다. 뭐 비틀고 가만히 있거나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수행이 이게 몸에 그 기혈을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것도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뭔가 하면 차를 마시는 겁니다. 차 마시는 게 아주 좋아요 또. 커피가 아니고 차. 커피는 많이 마셔도 땀이 흐르지 않지만 차를 마시면 땀이 나요. 몸이 기를 열어주고 몸을 이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명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기에서 1998년도에 남아사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정화 스님이랑 원순 스님이랑 원행 스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4명이서 그래서 거기에 안내해주는 지객 스님이 우리 전에 정진하니까 스님들도 자선하고 싶지 않느냐고
아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 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중국 스님하고 선방에서 이제 자선을 하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면은 땅콩 서너 개와 차를 한 잔씩 줍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몸이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가벼워졌죠? 예. 예, 가벼워지는 건 몸에 기운이 이제 막 생성이 이제 바람 요소가 일어나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차락하는 거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 차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잔 차를 마시면서 수행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1페이지 이제 자선은 어떻게 하는가? 요 자선하는 방법은 이제 원효스님께서 이제 그 대승 기신론 소에서 기술한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일단 준비가 되었으면 자기 편한 바대로 양손을 펴가지고 왼쪽 손등을 오른쪽 손 위에 두고 양손을 겹쳐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닿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 배꼽 위에 올렸다 살짝 놓으면 돼요. 이걸 법계 정의를 그럽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반대로 합니다. 왼손을 밑으로 오른손을 위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서로 맞잡게 이렇게 딱 붙게 하느냐 하는 게 있죠. 손은 이렇게 맞잡으면은 기운이 많이 생성이 돼요. 일단은 잘 알다시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의 바닥에 기운이 모일 겁니다. 네. 그런데 안 느껴져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게 붙이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은 기운이 왕성해집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러면 기운이 왕성해지면 몸이 이완이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등뼈를 곧게 씌운다는 거죠. 요 팔은 요게 주먹 하나가 있을 정도로 띄우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딱 붙이지 말고요. 느슨하게 이렇게 등뼈를 곧게 씌우는 건 뭔가 하면은 허리를 굽어지면 기운이 올라가다가 이게 맥히는 증상이 있으니까 허리를 쫙 펴줘야 돼요. 꼬리뼈부터 해가 쫙 이렇게 덩어리에 타고 올라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혀는 입천장에 붙이고 하는데 혀를 입천장에 붙여 보십시오. 입천장에 붙이면 숨쉬기가 매우 편안해질 거예요. 힘 주지 말고요. 입 다물고 혀는 잠시 입천장에 붙이십시오. 예. 됐습니까? 어느 TV 보니까 요 턱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 혀를 입자에 붙이면 혀가 교정이 여기 턱뼈가 교정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알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수행하는 데서 그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면 숨쉬기가 매우 편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을 당긴 후 조금 당겨야 돼요. 많이 당기지 말고요. 코와 배꼽과 배꼽이 쭉 맞닿도록 엄지손가락과 이 셋이 반듯하게 쫙 맞아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코와 입과 이게 벗겨짐이라는 거. 그렇게 하고요. 또 눈을 반쯤 감고 반쯤 뜬 상태에서 시선 곳곳에 두고는 아예 눈을 감습니다. 반쯤 뜨고 반개하는 거죠. 코끝에 이제 시선을 두는 거죠. 마음은 안에 두시고, 예, 관찰할 대상이 있으면은 그래도 보통 이렇게 하는데 눈을 아예 감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게 경우가 있어요. 이 화두를 참고할 때는 눈을 감으면 곤란하다. 화두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을 주 관찰 대상으로 할 때는 눈을 감으면은 눈을 감고 하면 시만이 빨리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화두 같은 경우는 눈을 감으면 졸아버립니다. 졸기 때문에 그 조는 걸 갖다가 귀신굴에 빠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실제로 귀신불이 들어가는 줄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비유입니다. 근데 혼침이 온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감으면. 그래서 눈을 이제 반쯤 뜨고 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비수관에서 반쯤 떠도 되지만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인지하고 자세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자세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머리부터 목, 어깨로 차례로 내려가면서 몸에 힘을 쭉 뺍니다. 물병을 물이 아래로 수위로 낮추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연상하면서 쉽게 몸이 빠져나가면 이때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야 합니다. 허리를 쭉 펴고 세워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동이 물이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듯이 목에 힘을 빼고 어깨 힘 빼고 쭉쭉 내려가면 허리 빼고 또 무릎에 발목이나 발끝 힘을 쭉 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에 힘을 쭉 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 왜 이걸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힘이 들어가면 힘 들어간 부분에 통증이 날 수가 있어요. 굳어가지고 통증이 납니다. 그래서 몸이 힘을 빼야 되고 또 다르게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의식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의식이 관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망상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비손을 이제 쓰는 거죠. 내 몸을 애기라 생각하고 어머니가 애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객관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일상생활 늘 허리 펴고 앉는 버릇을 드셔야 돼요. 걸어갈 때도 늘 허리를 쭉 펴고 어디 갈 때는 허리를 쭉 펴고 가는 게 좋아요. 이랬을 때 몸이 아주 쾌적한 상태가 되고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하는 겁니다. 앉아 눈 뜨세요. 벌써 이렇게 자세에 빠지면 안 되죠. 가만히 좀 계속 감지 마. 그 다음에 행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죠. 네. 자, 행선하고 자선은 똑같은 비중을 갖습니다. 그 남방에서는 자선 1시간이면 행선도 같이 1시간씩 합니다. 똑같은 비중이 있어요. 근데 다 의미가 있는데 자비수관 할 때는 행선 한 20분 하고 자선 한 40분 합니다. 이거는 초보자를 위해서. 더 초보자는 한 20분 하고 10분 행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수행이 잘 되면 1시간씩 끊어서 하시면 돼요. 자선 1시간, 행선 1시간.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행선을 왜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자선만 하면은 몸이 굳어집니다. 경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행선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선하는 거. 근데 행선하는 중요한 의도가 어디 있느냐죠. 행선하는 것은 움직임에서 설하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자선할 때 이번 점점분인가 이분은 국선도 하신다 그러면서 거기는 그렇게 할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관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움직여서 관찰하는 거는 관찰 결과도 이제 의도에 의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선할 때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면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건 망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망상이 일어나다 좌충우돌하다가 점점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행선하는 데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걸 걷는 것은 말이죠.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 관찰하게 합니다. 발바닥 감각 관찰하는데 이걸 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 이전에 의도가 일어납니다. 의도.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강의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고 화장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화장실 가고 싶은 의도가 욕구가 먼저 일어나요. 그럼 한참 지나서 참다 무의식적으로 자신 모르게 벌떡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행위든
그 이전에 의도가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의도가 원인이 돼가지고 의도에 의한 행위가 일어나죠. 행위가 일어나는데 행위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든 반드시 그 의도가 일어난 다음에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관계는 어떤가? 인과관계입니다. 자, 인과관계는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남자도 없고 여자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내라 하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하는 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인간만 존재하지 평등이니 불평등이니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무아를 얘기합니다. 아락한 게 없다. 그래서 행선하는 걸 이제 이 의도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심코 쫙 가다가 벽쯤 가면 돌아서 오죠. 요쪽 와다 또 돌아서 갑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발바닥에 이제 여러 가지 들 때 감각하고 나갈 때 감각, 놀 때 감각이 달라요. 계속 감각 관찰하다 보면은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감각만 알아차리는 어느 순간 의도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알아차리보다 의도 알아차리기 더 어려운데 의도도 이제 알아차리게 되고 의도가 딱 보니까 내가 돌고 자락하는 의도가 생길 때는 싹 돌아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든 반대 그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습관에도 그 안에 의도가 들어갑니다. 예. 아주 습관은 편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말한 거라든 행동할 때 좀 머뭇거리거나 뭐 이런 걸 딱 보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도 그 안에 의도가 들어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의도. 예. 자기도 모르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이제 어떤 걸 알게 되는가 하면 상대방의 의도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내 의도도 알아차리고.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 자기한테 뭐 성을 내고 그냥 이렇게 대들 때도 보면은 내 자신이 내 한마디 하고 싶다는 욕구가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안 되겠구만. 내가 한번 때려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가 없으면요, 진짜 욕을 하거나 때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런 의도가 발견이 되면은 내가 때리고 욕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는데 일어나는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욕을 하고 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의도와 의도에 대한 얘기를 발견할 때 인과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럴 때 이거는 바로 이 무아와 연결되는 거, 평등심하고 연결된다 하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행선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자, 부차적으로 발바닥 감각 관찰하면은 감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발바닥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발바닥 감각은 체크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발바닥이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얘가 심한 열려가는 거죠. 이게 아주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각 관찰하는 것은 마치 몸의 감각 관찰과 똑같이 감각 관찰 하지만은 심한이 빨리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알 수가 있느냐?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행선을 자주 하다 보면은 망상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망상이 적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 감각 잘 관찰하는 사람 망상이 거의 안 일어나는데 이게 발바닥 감각 관찰에도 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걸어야 돼요. 네. 빨리 걸으면 그만큼 망상이 일어나는 게 줄어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통은 마치 중병 환자가 그림 걷듯이 천천히 들고 천천히 놓으면서 발바닥 감각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남바이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망상이 너무 올라오면 그렇게 하면 힘들 상태. 그때는 좀 빨리 그래야 돼요.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일상생활에서는 이 3단계가 2단계로 가야 됩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마음에 속을 명칭을 붙이면서 발바닥 감각 관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거는 그냥 무심코 걸어가면서 망상 표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방법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많이 걸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많이 걸어야 되는 사람은 발바닥 감각을 관찰 열심히 하면 100m 걷는 것을 딱 10m 걸어도 100m 걷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 감각 관찰하기.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 행선할 때 일어나는 현상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끌어보니까 발바닥 매우 가볍다. 걷는 것이. 몸무게도 뭐 거의 안 느껴져. 가볍다 이러면 자선해보면 거의 몸 형태가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몸 형태가 이제 사라져 갈 때도 걸어가면 마치 이 구름을 밟고 같이 매우 가볍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행선과 자신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수행자 중에서는 이 소설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희한해요. 체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는 마치 대단한 경기 있는 것 같이 적습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 이게 초보락하는 거 알거든요. 경기를 모르니까 보니 그건 뭐 그렇게 꾸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가끔 있어요. 그러면 행선하고 같이 딱 보면은 다 뽀록 납니다. 그러면은 있는데 그런 거죠. 손님 그런데요. 네. 빨리 이제 등 나아감 놓음하고 빨리 걷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걷는데 발바닥도 보이고 이렇게 알아차림이 금방금방 의도가 알아차림이 될 때는 제 경우에 막 빨리 걸었는데 그걸 안 놓쳤거든요. 그럴 때는 행선을 빨리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걷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빨리 걷든 천천히 걷든. 예, 상관없어. 그때 자기가 조절하면 되고 보통은 이제 망상이 많이 생길 때 빨리 걷는 걸로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망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고. 그런데 원래 의도는 얘기하자면은 의도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의도. 일상생활 그게 잘 되면은 누가 대화하더라도 그 사람 의도도 알고 내 의도도 알고. 이래서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통제력입니다. 통제력. 이 통제력이 생겨야만이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통제력이 생겼을 때 수명이 30% 더 늘어난다 이렇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통제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통제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통제력이 없으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통제력이 없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딸맞줄이 한 5명이 낳다가 아들이 한 명 딱 태어나니까 금이 오기에 키웠어. 아들을 하는 일은 그 딸내미는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두는데 부모가 귀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살펴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보살펴주고 손자 손녀까지 태어난다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마마보이. 부모가 계속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들이 뭐 사업을 해가지고 망해도 다시 또 사업 자금을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부모님이 딱 돌아가니까 그 아들은 이제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지도 않고 사업을 해 망해버리니까 일어설 수도 없고 술로 지내다가 완전히 가족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부인은 자기 남편의 생활 능력이 없다 하는 걸 딱 아는 순간부터 이혼, 자식대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아들은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죠. 또 통제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그런 아들은 되게 마마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생활력이 없는 거야.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결혼시키더라도 상대가 통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예?
어머나 준다.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자비선사를 보내시. 우선 수행시키면 됩니다. 사이사 볼 때 여름이 있나 없나 그게 제일 문제인데. 네? 그치. 그러니까 조건부로 수행하는 거 조건부로 결혼시켜. 그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요양원에 A 병동과 B 병동에다가 화분을 하나씩 주고 A 병동 노인네들에게 직접 이렇게 물을 좀 가꾸게 했고 B 병동에는 관리사가 그냥 노인네들을 타지 못하게 관리사가 전부 관리를 했는데 B 병동의 노인네들이 한 15% 이상 더 빨리 죽더라는 거죠. 죽으면 더 빨리 오는 거야. 통제를 가지고 있는 이 노인네는 더 오래 살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통제감이라 그럴까 이게 참 중요해요. 얘기하자면은 이 통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수행을 하는 건 자기 통제력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각이라 그래. 자각. 네? 수행을 했지만 자각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 자각감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죠. 내가 스스로하고 내가 스스로 아는 걸 얘기하죠. 이 자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던져놔도 스스로 잡초같이 밟히더라 살아남지만 자각 능력이 없어 한번 밟히면 일어서집니다. 그래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오냐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려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20세가 되면 너 성이니까 나도 독립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째서 같이 사더라도 용돈은 네가 알아서 아르바이트 하든 뭐든 벌어서 쓰라. 내가 학비는 네가 대주겠다. 효도비도 받아야죠. 네? 그럼 다 효도비도 받아야죠. 효도비도 받고. 꿈도 야무져. 무슨 나 지금 받아요. 받기는 뭘 받아. 50만 원씩 받아요. 안 주면 뭐 뭐라고. 와서 또 개기지 않으면. 지어주고 받주는데 받아야죠. 자, 234페이지. 손님 시간이 10분 지났는데. 그 비리 그랬던 아까 비리지. 계속 말씀하시기를 제가 중간에 못 들어가가지고. 사인을 딱 해드려야지. 김우육이야. 영어 소리 안 나요. 그럼 되게 이해를 하셨죠? 네. 그럼 수행을 하죠. 그 10분 지났. 전번에 뭐 했죠? 오늘 그러면은 감노수를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고. 힘을 쭉 빼십시오. 내쉴 때. 허리는 쭉 펴고요. 자,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쉬고. 자, 가슴에서 연꽃 붕어리 쭉 올라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연꽃이 활짝 피면서 가는 보살님께서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는 걸 상상합니다. 손뼉을 쥐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지으십시오. 생생하게 한 말씀 좋습니다. 그리고 가는 보살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물병을 머리 위에 쭉 부어주는 걸 연상합니다. 이는 감노수라 그래요. 감노는 불사의 약입니다. 생사가 없는, 생멸이 없는 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생멸이 있는 것을 치유하는, 생멸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쭉 부어줍니다. 물은 맑고 투명한 물이에요. 자, 물 위에 물을 붓듯이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붓다가 점점 물의 양을 늘리십시오. 얼굴 전체를 적시고 어깨 전체를 적시고 손끝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고 몸통을 앞뒤로 몸통을 적십시오. 앞가슴 뒤 허리 쪽으로 쭉 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허벅지를 타고 발가락 끝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연상하십시오. 자, 물을 계속 부어주되 그다음 부어주면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뭐를 이제 알아차리는가 하면은 물이 잘 흐르는 분이 있고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살피는가 하면은 맑고 투명한 물의 색깔인데 몸에 이제 흐르는 물이 탁한지 또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빠져나가는 게 뭐 흉추가 벌레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 이것도 살피셔야 돼요.
물은 계속 부어주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하는 걸 한번 인식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붓는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되고 간암보살이 대신 부어준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잘 흘러내릴 거예요. 그럼 물이 잘 흐르지 않으면은 또 물의 양을 많이 해서 물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계속 쭉 부어주십시오. 그럼 지켜보면서 몸의 변화가 뭐가 있는지, 또 그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도 체크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무조건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자, 계속 물을 부어줍니다. 숲이 칠 때까지 계속 물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간암보살이란 어머니가 물을 부어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비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번뇌, 번뇌를 깨끗이 씻어준다 생각하고 몸의 병의 기운도 깨끗이 씻어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물병 연상이 안 되면은 샤워기를 틀어가지고 쭉 부어줘도 됩니다. 단 감노수라고 생각하고 부어야 됩니다. 샤워기를 틀어서 물을 쭉 부어주면 몸을 씻어낸다는 생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생각하고 물을 부어주면 돼요.
단맛 토크 시간입니다. 질문요. 전본주에 저게 이 누구요? 네? 무시마보살. 예, 여기 보니까 앞니 몸에 안 아픈 게 없네, 죠. 그냥 수행하고부터 병원에 안 갔어요. 예. 그냥 마음에 그냥 계속 정모수를 열심히 하셨네. 몸이 아주 투명해지고, 예, 뭔가만 가벼워지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예, 이제 번뇌 힘이 약해질 때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거 이제 가슴 답답한 건 이거는 잠재된 트라우마는 본인이 아시죠? 네, 예. 제가 그거를 극복했어요. 뭐 굉장히 많네요. 그래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 없어야 되는데 남아 있는 거는 전부 다 그 기억으로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 이것이 이제 본인 힘들게 하는 거죠. 몸이 아프고 이러는 것도 관계가 있어요. 예,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좀 수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좋아졌네요. 선생님이 그렇게 신경을 뭐 꾸랑꾸 사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이 많이 안 좋으니까. 예.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야. 배가 아픈 거예요? 속이 아침 속이 많이 12장 궤양까지 생겼었어요. 위험도 있고 영육성 식도염이라 입이 너무 이렇게 국을 못 먹었어요. 뜨거워서 입이 분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화가 올라오면은 뜨거운 길이 쭉 올라오면서 이게 심할 때는 혓바닥이 갈라집니다. 혀가 갈라지고 어깨 양쪽 굳어집니다. 뜨거운 게 쫙 화가 올라오면은 뜨거웠어요. 예. 뜨겁고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래 굳어지게 하거든. 그게 화입니다. 화병입니다. 그 이 트라우마도 내용도 보면 화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감독수를 내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신랑이 이름은 배가 이렇게 예. 코가 막 이렇게 여기 구멍 나는 줄 알았어요. 예. 내려왔는데 배가 이렇게 막 꿈틀꿈틀 그랬어요. 배가 네. 그래서 속으로 고맙습니다. 제 병을 다 낫게 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도 좋으셔. 예. 근데 이게 꼬불꼬불 하는데 여기가 치료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장 운동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바람 요소, 에너지에서 이제 활성화돼 가는 거거든요. 좋아요. 좋습니다. 선제가 근데 이제 이게 그 자비수가 하면 1차적으로 이제 몸의 병이라든지 심리 치유가 되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이제 모든 걸 벗어난 어떤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 몸에 병이 나는 거는 어떤 수행을 하든지 첫 번째는 몸에 병이 났습니다. 불건강한 것도 건강해지는 거는 당연한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이 바깥 경계에 대해서도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얘기하시면. 수행 효과죠. 근데 스님 이게 머리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예. 쫙 갈라지면 이게 뇌가 꼬불꼬불하면 내가 그랬잖아. 뭐라. 그거는 이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팅이 떨어져 나가 느들느들해지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런 현상은 되게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없어지죠. 그럼 그때쯤 되면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뭐 두 쪽 나오고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몸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참 무상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도 이 지금 수행 일기 내용도 그때도 봤는데 참 이게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근데 갈수록 이제 점점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몸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형태도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건 집중력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집중력이 좋다 하는 건 번뇌가 일어나는 게 적어졌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 하여튼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통증이 나고 이랬을 때는 아픔이 많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연민심을 키우는 도구라 생각하거나 대상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런 연민심을 가지고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면서 몸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음을 주면은 통증이 완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민심이 커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잘 하셨습니다. 그래 보니 고기 종류가 싫어졌다 하는 것도 자비심이 생겼다. 예. 근데 이 자비수관 하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좀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나이도 날마다 고기를 뭐 오늘 닭고기 다음날 쇠고기 뭐 이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을 어머니가 시키더니만 닭이 엄마 고기가 먹기 싫어요. 냄새 나서 못 먹겠어요. 이러더니 그 다음 그걸 꺼내버린 아이가 있어요. 예. 착하다. 이제 자비심이 생기면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거거든요. 이게 100일 수행 이제 끝난 거고 또 수행 계속 하십시오. 일주일 계속 적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게 가져갔다가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또 질문할 게 있으면 네. 저번 주에 스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손톱 때문에 제가 제 몸을 제대로 못 쓰다듬었잖아요. 예, 완벽하게 쓰다듬는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항상 모자란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몸은 자꾸 뼈가 보이고 그러니까 없어지려고 하니까 제가 몸한테 말을 했어요. 예. 마음이 몸을 잡을 수 있어요. 예? 마음이 몸을 잡을 수 있냐. 마음이 몸을 잡았을 때. 몸의 현상을 말이죠. 전 마음의 현상들이. 근데 제가 몸한테 조금만 기다려. 뭐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뼈가 보이고 뭘 하는 거는 몸 자체가 무상하다는 거고 몸은 원래 형태가 없으니까. 예. 늘 쓰다듬어서 쓰다듬는 거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살면서도 그렇고 충분히 저를 사랑해주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하면서 미안하다 고맙다면은 손가락 손톱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드러운 감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줄어들 거 그게. 그럼 몸도 이제 형태가 점점점 없어져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뭔가 마음에 좀그 감각지라 그럽니다. 뭔가 막 아주 가벼운 그런 현상들이 그리고 생기죠. 또 수행할 때 몸이 너무 이쪽으로 너무 가벼워서 없는 듯해요. 예. 근데 없는 듯한데 내 숨소리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예, 숨소리 걸리는 건 나버려 두고 나타나 있는 것만 열심히 하시고 숨만 쉬면 돼. 수다 무시고 몸이 다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감각 관찰하고 엉덩이 감각이 다 사라지면은 그때 호흡 관찰을 중심으로 하면 돼요. 몸 사라지면 자비손 쓰지만 관찰만 하시면 되거든요. 호흡이 그치고 이러는 건 나중에 이제 호흡 관찰 좀 가면 벌써 숨이 굉장히 고르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때 가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네 없어요? 시작했습니다. 예.